안녕하세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영미어문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21학번 김필재입니다. 졸업장은 평생 남기도 하고 최우수인 숨마쿰 라우데가 적힌 졸업장을 받는 것을 목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저기에 나가서 내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가졌고 실제로 그에 따라 학습한 결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한정된 시간 내에 높은 집중도를 유지하며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집중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학습 분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학습 할당량을 모두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목표 수준이나 예기치 못한 평가,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 등으로 인해 학습량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계획에 없는 며칠을 별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챕터를 정리하고 교재 모든 문제를 푸는 목표를 세운 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를 계획에 없는 며칠에 재배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주변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저보다 폭넓고 깊은 사고를 지닌 동료로서 항상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제 시간 관리 전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디지털 디톡스였습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때만큼은 전자기기를 꺼놓거나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을 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 되었고 공부도 몰입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캘린더가 아닌 종이 캘린더로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완료한 항목을 줄로 그어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함께 해낸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큰 욕심을 가지고 많은 항목을 적어놓기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체크하고 정확히 완수할 수 있는 양만큼을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시험 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2-3주간의 집중 학습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통해 학습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지속합니다. 전공 특성상 문제풀이가 많기 때문에 과제는 해설지를 참고하여 이해가 완전히 될 때까지 스스로 풀이를 점검합니다. 만약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을 활용해 보충 학습을 진행합니다. 전 두 가지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지에 암기하고 이해한 내용을 적어보고 설명하듯이 말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파트를 별도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다시 원문과 강의 자료를 찾아서 이해하며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기입니다. 저는 수업 중이나 오피스 아워 때 교수님들과 질의응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교수님과 소통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야기 나누면서 집단 지성을 활용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기 초 배부하는 코넬식 노트를 이용해 과목별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험 예상 문제를 주체적으로 구성해보며 교과목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자기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좋은 성적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인문 계열 교양 과목의 경우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강대 글쓰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센터에서 튜터님들께 부족한 점을 지적받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과 논리성 확보 등 여러 부분에서 글쓰기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질 수 있고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나의 약점을 알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태도는
모르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우선 스스로 충분히 고민한 후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논의합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스터디를 구성하기보다 소규모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을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가 이해한 개념을 타인의 관점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유익한 학습 과정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업을 듣는 학우들은 제게 가장 긍정적인 학습 자극원입니다.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대화란 단순한 구두 소통에 국한되지 않고 강의 자료를 각자 해석하여 공유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탐구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성적을 받더라도 이해의 깊이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으며 때로는 저 자신이나 친구가 오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학년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심화 과정에서 사고의 확장을 방해하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우들과 적극적인 토론과 상호 이해 과정이 학습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나도 유용한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점을 받았던 학기에 시험 준비 플래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같은 교수님이나 내용이 겹치는 공급망 관련 강의들을 같은 날에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목을 3회독 이상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평소에도 공부하도록 계획표를 짜두었습니다. 이에 맞게 일 단위, 시간 단위로 계속 해야 할 일들을 쪼개면서 당일 공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에게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상 문제 및 답안 작성입니다. 내가 그 교수님이 되어 직접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하고 예상 문제와 답안을 전부 작성해 암기하였고 그 결과 높은 확률로 실제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그 교수님의 성향을 잘 알게 되는데 문제가 논술형으로 출제될 것인지 객관식 또는 짧은 주관식으로 출제될 것인지에 따라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예상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들을 키워드로 작성해 둔 후 시험 문제를 스스로 예상하여 제작할 때 키워드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별도의 정리해둔 필기와 핵심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상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합니다. 저는 필기를 단정하게 작성하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예상 기출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는 것은 교수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반드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 자료조사나 간단한 과제에도 2~3시간씩 투자하고 조원들과 주 2회 이상 꾸준히 만나서 회의하며 과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 많은 과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교내 경영전략학회 활동을 하면서 PPT를 논리적으로 제작하고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이나 남는 시간에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고 생성형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미리 익혀두면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과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미리 시작해서 빠르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시험 기간에 진입하기 전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과제물은 주별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갑작스럽게 제시된 과제물 역시 기한을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과제 캘린더를 따로 만들어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적어두되 마지막 제출 기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내가 끝내고 싶은 나만의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씁니다. 따라서 과제 캘린더만 보았을 때 실제 마감 기한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기준선에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고 자연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성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는 풀이 과정에서 막혔던 부분이나
혼란스러웠던 문제에 표시를 해둡니다. 특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식을 남겨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과제를 단순히 제출용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가지 풀이 접근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학습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아울러 과제 후에는 하구의 답안 비교나 솔루션 검토를 통해 서로의 풀이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정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풀이 과정의 차이를 통해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험 대비를 넘어 깊이 있는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가끔씩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잠시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약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늘 또 시험 기간에는 더욱 가중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해 본 결과 저는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할 우려와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자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 후자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북돋는 방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저는 26년 1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 면접에서 성적을 잘 받은 비결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성적을 부담과 압박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매 학기 학점을 게임 점수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공부했다고 답변하니까 면접관분들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적과 학업을 하나의 큰 게임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임에도 대학생활 동안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재밌게 해봐 라고 조언해 주신 교수님, 고민이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겠다던 선배 등 이러한 좋은 환경 덕분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학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